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전혜연 시사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방송인 이담 아나운서, 그리고 박주희 변호사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진짜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요즘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이담 아나운서. 우리나라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요즘에 정말 장안의 화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또 이재용 삼성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마주 앉았던 저 치맥 회동 굉장히 화제입니다. 저때 저 자리에 소문 못 들은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때 가야 되는데 진짜. 그러니까 가서 치맥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저 뉴스를 접할 때마다 치맥이 참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치맥을 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저 대기업 총수 3분이 마주 앉은 저 자리에 앉아서 치맥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저기 자리에 앉으면 좋죠. 뭐. 너무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몰린 모양이죠. 그래서 가게에서요. 네.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어떤 조치였는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어허.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자, 젠슨 환 CEO 테이블 좌석 이름도 있습니다. 그 좌석은 모두를 위해서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앉고 싶으면 앉는 거지. 하도 근데 저기 앉으려고 하니까 저런 조치가 나온가 본데 고육지책으로. 아니 그러면 혹시 박주희 변호사님 저 치킨집 오픈런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기다리면서? 아마 시간 지나면 진짜 오픈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가고 싶거든요.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길을 받겠다라고 이 식당을 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식당 관계자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특단의 조치로 1시간 정도의 이용 시간을 제한을 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하루에 10팀에서 11팀 정도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한 이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의 조치를 두고요. 네. 누리꾼들은 다들 자꾸 앉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면서 공감하는 댓글도 있었고요. 네. 이 자리는 성공이 지나간 자리다. 그러니까 기운이 좋은 자리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네. 아예 이 자리를 포토존으로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하는 이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에 이제 에이펙 이 정상회의 기간에 많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일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화제였던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세 사람이 치맥회동 깐부 치킨집에서 회동한 게 있잖아요. 저게 많은 관심이었다는 걸 방증하는 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 보이고 앞으로 또 저 집에 한번 또 가볼 수 있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찍고 이제 어느 나라 가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먼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집주인이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나갈 때와 달리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보관하던 쌀과 유자도 몽땅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범인의 정체가 그야말로 예상 밖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네. 자, 대문을 들이밀고 들어오는 코끼리. 뭐야 이게? 이에 집주인은 깜짝 놀라 어머! 도망가는데요. 코끼리가 한 마리가 아닙니다. 이번엔 또 다른 코끼리 주차된 차를 밀어버리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나. 이 거대한 코끼리의 등장에 집을 지키는 개마저 그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개가 엄두가 안 나요. 지금 웬만하면 개가 용맹스럽게 달려들어 볼 텐데 지금 코끼리의 이 체구에 잔뜩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웬만하면 우리가 코끼리 칭찬도 하고 귀엽다고 하잖아요. 코끼리는 꼭 코가 손이고 막 하니까 근데 이건 거의 난동 수준 아니에요?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집에 대문을 부수고 코끼리가 들어오면 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저게 이제 서식지가 줄어들어서 먹이 부족으로 코끼리가 자꾸 내려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보고 참 놀라운 것이 중국에는 코끼리가 자연적으로 서식을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국은 확실히 땅이 넓으니까 별별 일들이 다 생기는 것 보통 같습니다. 코끼리 아프리카 뭐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중국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코끼리 서식지가 줄어들었느냐. 네. 사람이 결국 이렇게 문명 사회가 넓어지다 보니까 서식지가 줄어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사람입니까? 이것은 그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동물보호 인식 개선에 대해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 또 이유를 듣고 보니까 좀 짠한 마음도 들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민가까지 내려온 코끼리 제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진짜 자연분을 환경을 좀 보호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봅니다. 또 다음에는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담 아나운서. 이번에는요, 한 명품 브랜드에서 내놓은 신상 재킷 소식입니다. 어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네. 텐데요. 이 해당 브랜드는 실제로 좀 파격적이기도 하고요. 네. 좀 선을 넘나드는 패션을 보여줘서 한 번씩 화제가 되기도 하고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요? 이번에 내놓은 신상 재킷 역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무려 24시간 만에 1차 물량이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호호. 그런데 네. 이 재킷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또 좀 달랐습니다. 좀 싸늘했거든요. 네. 왜 그런 건지요?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대체 보시죠. 어떤 거길래 그럴까요? 네, 모델이 붉은 재킷을 여미는데요. 뭐, 이게? 재킷의 상태가 심상치가 뭐 않습니다. 이게? 천은 여기저기 뜯겨나가 있고요. 큼지막한 구멍도 보이죠. 어디 뭐 동물이 물어 뜯었나? 아까 그 코끼리가 물어 뜯은 거 아니야 이거? 이게 신상 재킷이라니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실밥도 풀려 있고요. 바람만 불어도 그냥 쓱 찢어질 것 같은 상태입니다. 아니 혹시 전혜연 평론가님 국어 사전의 개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상이 저런 뜻이에요 혹시? 언뜻 보면 이거 누가 입다 오신가 싶죠? 아닙니다. 신상이고요. 네? 가격 들으면 아마 더 놀라실 겁니다. 저게 가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950달러. 950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돈으로 136만 원 정도입니다. 사실 뭐 뭐 이게? 13만 6천이라고 해도 깜짝 놀라실 분인데 136만 원. 근데 1차 때 완판이 되었다고 하니까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거 너무 당황스럽다라는 반응도 있고 냉소적 반응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허. 이런 누리꾼들 반응이 나오는데요. 저런 상태가 가치라면 나는 이미 억만장자 됐어야 된다. 이런 글도 있고요. 어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거 혹시 136만 원짜리 벌레 아닌가요?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디자인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너무 비싸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또 어떤 반응이 있느냐? 이거 바닥 청소할 옷 아닌가요?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냐? 이런 또 누리꾼들의 댓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상이라니 영화 공공의 적에 나온 대사 있잖아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저걸 136만 근데 저걸 또 사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너무너무 기가 찬 또 옷을 봤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박서매 변호사님. 이번에는 네, 박지 변호사님이죠. 네, 맞아요. 네, 기다리고 계시죠. 네네. 네, 이번에는 브라질로 가볼 텐데요.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 몇 년 전 유행했던 인형 뽑기가 최근에 다시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인형 뽑기 가게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요. 요즘 진짜 많아요. 네, 그런데 인형 뽑기 가게에서 이런 사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허.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네. 이걸 뽑을까 아니면 저걸 뽑을까 심히 고민되는 귀여운 인형들 사이에서 인형보다 더 귀여운 꼬마가 있습니다. 뭐 이 나오라는 어른들의 손짓에도 마냥 해맑게 기계 안에서 뭐 이런 인형 저런 인형 만지작거리는데요. 뭐 이게? 대체 어떻게 들어갔는지 나올 수는 있는지 혹여나 다치지는 않을지 매우 걱정됩니다. 아니 이번에는 진짜 박성배 변호사님 맞아요. 제가 가는데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저 꼬마가 귀엽기보다는 어떻게 저기에 들어가지 이런 궁금증과 좀 이게 안쓰럽고 막 그런 게 더 앞서는 거 아니에요? 피자집을 찾았다가 가족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꼬마가 인형을 뽑겠다면서 인형 뽑기 기계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하. 다행히 관리자가 빠르게 출동해서 이 꼬마는 다친 곳 없이 구조되었다고 하는데 네. 참 아이 키우다 보면 별일이 다 있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니까요. 혹시 이제 인형을 갖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 건 이해는 하는데 혹시 제가 너무 매몰차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저 인형 뽑기 가게 주인분께서 아니 아이의 욕심 때문에 우리 매장 지금 저 인형 깨끗한 거 신발로 다 뭉개고 다녀가지고 망가지고 훼손됐어요. 그 부모 되시는 분이 이거 변상해줘요. 혹시 해도 할 말 없을까요? 인형 뽑기에 인형들 세탁 비용을 요구하기에는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된 인형일 것이고 일부 오물이 묻었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로 인해서 묻었다는 입증을 가게 주인이 해내야 하는데 굳이 그와 같은 법적 분쟁을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 갖고 싶었던 인형 하나를 주면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얘기 듣고 보니까 모든 걸 법적으로 처리하려는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이 발상은 정말 나쁜 것이고 오히려 저 아이의 저런 행동을 계기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해서 이 아이가 왔던 그런 인형 뽑기예요라고 하면 엄청나게 또 많은 손님이 몰리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잠시 전에 중국 가보셨는데 다시 한번 중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아하, 네. 중국 텐진 도심 한복파트에서 네. 대낮에 2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어허.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아이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네네. 자, 복잡한 번화가 거리입니다. 후진하던 흰색 SUV가 뒤에 있던 차를 아이고. 들이받았네요. 그런데 가속기 빠져나오다가 이건 로켓인가요? 가드레일 뚫고 나오면서 오토바이 차량 들이받았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그 어떤 사람도 예측 못한 그럴 사고잖아요 지금 하정현 평론가님. 가드레일로 막혀 있는 곳에서 차량이 튀어나올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겠죠. 와, 이거 안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네. 후진하다 사고 나고 전이라도 또 사고 나고 차량 2건의 사고가 순식간에 지금 잇따라 벌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차량과 오토바이 여러 저 대가 사람, 그렇습니다. 차량과 네. 오토바이 여러 대가 파손됐는데 차량뿐만이 아니라 보행자를 포함해서 세상에. 3명이 다친 겁니다. 아 근데 왜 그랬대요 이제? 근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네. 60대 여성인데 아하. 당시에 술이나 약물 등을 복용한 상태가 아니었던 네?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렇다 보니까 현지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것도 사실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 우리나라로 한번 이 대입을 시켜볼게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60대가 고령 운전자란 말 붙이기도 진짜 애매하잖아요. 이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약 저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치면 이거를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이런 걸로 연계시켜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 사안은 상당히 특수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60대는 고령 운전자로 보기 어렵고 적어도 65세 이상, 70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로 보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 사안은 이 개별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정도 사안이라면 형사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만 여러 국가들이 나름대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나름대로 제한하기 위해서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공을 거두는 국가도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을 두고 여러 일반 고령 운전자가 운전이 미숙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혜택도 맞아요. 충분히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차량 자체 일부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는 자동 변속 나아가서 제동 장치를 설치하는 그와 같은 기술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단순히 60대라고 해서 뭐 고령 운전자로 연계시키는 건 또 불합리한 거니까 어쨌든 운전 연수를 좀 주기적으로 이 시험을 보는 방안 글쎄요. 그런 것도 해봐야 되나 하는 고민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시각 이제 6시 5분을 막 넘어섰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